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 두 번째, 이 출산율 저하가 급격하게 낮아졌죠. 이게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대한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될 사회적, 국가적 기반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말하자면, 그, 세 가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산업 기반이 있겠죠. 아니, 산업이 있어야 사람들이 먹고 살고, 국가가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 교육. 교육이 있어야 지식을 전수받고 생산하고, 해가지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산업은 현실을 지켜주는 거고, 교육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군대와 국가 안보. 이걸 지켜내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외부의 침략에 노출되고 심지어는 나라를 잃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출산율 저하로 애기 울음소리가 끊어지고 청년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이래 가지고는 이 세 가지가 다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닥칠 거는 학교와 교육이 붕괴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붕괴는 나라의 기본을, 나라의 근간, 뭐 사회의 존립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대붕괴, 첫 번째 학교와 교육 붕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목차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통계청이 만든 뻥튀기 기적. 통계청이 말이에요. 각종 통계를 내놓잖아요. 각종 이제 장래의 어떤 어떻게 될 것인지 추계도 내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장기 그 인구 추계라든지 학령 추계라든지 이걸 보게 될 것 같으면요. 너무 이 비현실적인 수치를 내놓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뻥튀기 너무 많이 돼 있다. 예를 들면은 2000 뭐 한 60년대에 출산율이 1.6명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의 출산율이 그 작년의 출산율이 0.81명이었고 금년에는 0.75명 정도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먼 미래에는 1.6명이 된다는 게 그게 지금의 꼽절 이상이 된다는 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요. 출산율이라는 거 한번 그 추세가 형성되게 나면 그걸 웬만해가지고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청이 제시하는 그 인구 추계나 학령 추계를 믿었다가는 국가의 정책이 완전히 엉터리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죠. 그래가지고
380조나 집어넣었는데도 출산율은 곤두박질 쳤죠. 그래서 정확한 인구 추계와 학령 인구 추계를 해야 이걸 미래를 제대로 설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령 인구를 실사구시를 해봤습니다. 그 실사구시를 해보니까요, 사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불언간 폐교 러시, 폐교 도미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한국 교육이 붕괴되어 버린다. 다시 말해서 미래가 없어져 버린다. 이 얘기가 됩니다. 오늘은 이런 학교 교육 붕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이 만든 뻥튀기 기적. 통계청이요, 2016년도에 장기 추계를 내놨어요. 인구 장기 추계인데, 여기 보면 2065년도에 학령 인구가 몇 명으로 추정하냐 하면은, 초등 학교 학령 인구는 166만, 쭉 해가지고 총 459만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초중고 대 다 합해가지고. 이게 정말 가능한 숫자일까? 근데요, 통계청이 2021년도에도 장기 추계를 내놓는데, 그 추계에서는요, 확 줄어버려요. 그래, 그걸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는 초등학교 학령 인구가 166만으로 추정을 했는데, 2021년 추계에서는 115만으로 51만 명이 줄어든다. 비율로 따지면 31%가 줄어든 거예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 고, 대 마찬가지입니다. 다 줄어들죠.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는 총 459만이라고 했는데, 2021년에는 이걸 369만으로 줄여서 발표를 합니다. 그럼 결국 20%를 줄였답니다. 그럼 그건 다시 말해서 2016년도에 20% 뻥을 쳐가지고 뻥튀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워낙 과도한 게 들통이 나니까 2021년에는 좀 수정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뻥튀기다. 이게 이제 밝혀집니다. 그래서 2005년 만에 이렇게 그 추계 수치를 20%나 줄인 건 2016년에 우리가 20% 뻥튀기 했습니다 하는 걸 고백하는 거죠. 2019년 추계도 발표한데, 이것도 뻥튀기로 만들어낸 기적이 나와요. 초등학교 학력 인구가요, 갑자기 확 늘어나요. 2030년에는 180만 원이었는데 180만으로 추정을 했는데, 2035년에는 5년 후에는 200만 원으로 늘고 200만으로 늘고 10년 후에는 208만으로 늘어난다고 발표를 해요. 이건요, 2023년부터 출생아 수가 급증해야 가능한 겁니다.
여기 보세요. 2030년에는 180만, 2035년에는 200만, 2040년에는 208만 이렇게 나오죠. 자, 이 2019년 추계도 너무 뻥튀기를 한 거예요. 아니, 아무리 추계를 하더라도 추세를 보고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추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요, 이 출생아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출생아가 늘어난 걸로 하면, 이게 예의가 안 되죠. 그건 완전, 이 조작이죠. 그래서 2019년도에는 30.3만 명, 2020년에는 27만 2천, 2021년에는 26만, 2022년에는 금년이죠. 그죠? 24만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 쭉 계속 내리막이잖아요. 그래서 3년 사이에 21%가 감소했는데 저렇게 갑자기 늘어난다는 게 도대체 합리적인 추리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뻥튀기를 한 겁니까? 뻔하죠. 그래서 통계청은 2040년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걸로 만들어 놨어요. 봅시다. 2020년에서 2030년 사이 10년간에는 초등학교 학령 인구가 92만 줄어요. 근데 그 10년, 2030년에서 40년까지 10년 사이에는 28만이 늘어요. 이건 엄청난 출산율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2028년에서 2033년 생이 2040년에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이 아이들의 학년 평균이 34만 7천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208만 나누는 게 6을 하니까. 그러면요, 매년 최소 34만 7천 명은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2021년에 26만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면은 그보다 7년에서 10몇 년 늦은 시기에 평균 8만 7천 명, 그리고 그 퍼센트로 치면 33%가 더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완전 기적이죠. 자, 그래서 학령 인구를 이렇게 뻥튀기만 하면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책 해봐야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사구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사구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령 인구를 좀 실사구시 해봤더니 입학한 학생들, 2020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은 2013년도생이거든요. 대부분. 이 2013년도생이 43만 6천여 명입니다. 그 2025년에는 2018년도생이 입학을 하는데
이게 32만 6천여 명. 28년도에는 2021년생이 입학을 하는데 22만 명은 여 명. 2030년에는 2023년생이 입학을 하는데 지금 예상컨대는 한 22만 명이 태어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꼽아보니까요. 2020년에 태어난 아이, 그 학령 인구, 곧 학령 인구를 100으로 잡았을 때 2025년도에는 75, 2028년에는 60, 2030년에는 50. 불과 10년 사이에 출생아, 다시 말해서 학령 인구가, 초등학교 학령 1학년 입학 학령 인구가 반으로 줄어들었다. 그게 놀랍죠. 그래서 이런 합리적 계산을 해보니까 2030년도에는 초등학교 학생이 160 초등학교 학령 인구가 162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2030년도에 6살에 입학을 해가지고 11살에 6학년이죠. 만으로 쳐서 요때 태어난 아이는 2018년에서 2023년도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다 출생자 수를 다 합해보니까 116만 3천이에요.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24만이 정도 출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2023년에는 뭐 좀 더 줄어든다고 보면 22만으로 잡을 경우에 이 두 숫자를 합하면은 46만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하니까 162만 3천인데 여기에다 자연 감소하는 인원도 있거든요. 그걸 빼면은 한 162만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2040년에는 초등학교 학령 인구가 92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1980년도에는 초등학교 학령 인구가 550만 명이었어요. 2020년에는 272만 명. 이건 다 지난 거니까 이제 이미 다 그 통계 수치로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30년에는 통계청에는 180만으로 추산해 놨는데 그걸 좀 더 과학적으로 냉정하게 계산해 보니까 162만입니다. 그 다음에 2040년에는 택도 없이 208만, 통계청에서는 208만으로 추산해 놨는데 이걸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추정을 해보니까 한 92만 정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통계청의 통계 수치가 얼마나 부풀려져 있는지 나오는 거죠. 배가 넘잖아요. 208만 대 92만, 배가 넘잖아요. 어느 게 맞는지는 시간이 돼보면 압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감소 추세가 거의 추락하는 추세다. 한 번도 반등이 없어요. 봅시다. 1980년 대비해가지고 1980년이 100이라고 할 거거든요. 2040년에는 불과 17입니다. 5분의 1 토막이 나버렸죠. 그 다음에 2020년에 대비해서 볼 때는
2020년을 100이라고 잡을 때는 34.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이 납니다. 무섭죠? 20, 아니, 20년 사이에 3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게 끔찍하지 않아요? 자, 초등학교는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학 입학 학령 인구. 대학 입학생들이 어떻게 됐냐. 1990년에는 1971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데 그 출생아 수가 102만 4천 명 정도 돼요. 2020년에는 2001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데 한 56만이 돼요. 2030년에는 입학생은 47만, 2040년 대학 입학 학령 인구는 26만. 이렇게 볼 때 1990년을 100으로 볼 때 1980년 대비 50년 사이에 4분의 1 토막을 났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대비는 46% 반토막이 났죠. 뭐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더 낮아집니다. 이렇게 보면 학령 인구의 추세가 나온다. 거의 꼬르박고 있죠. 추락하는 수준입니다. 서서히 이런 뭐 내리막으로 가는 내리막 이 정도 표현으로는 적절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 추락하는 게 거의 소멸로 향하고 있다. 0점 그 대의 출산율이라는 게 그런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그 초등학교를 볼 것 같으면 초등학교 학령 인구는 60년 사이에 5분의 1 토막. 그 다음에 20년 사이에 3분의 1 토막. 최근 2020년에서 2040년, 20년 사이에 3분의 1 토막으로 날 수밖에 없다. 대입 학령은 이것도 줄어들긴 많이 들죠. 근데 초등학교보다는 좀 늦춰지죠. 그렇겠죠. 적어진 인구가 대학까지, 초등학교가 안 되면 초등학교는 6살에 입학하지만은 그 대학은 만 18세에 입학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년 늦어지는 거죠. 대학 학령 인구도 여하튼 50년 사이에 4분의 1 토막이 나고, 그 다음에 2020년에서 2040년 사이에는 반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중등 고등학교 학령 인구도 이런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게 확실하겠죠. 자, 이렇게 추락을 하면은 학생이 없는데 학교가 존립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사실은요, 한 반 정도의 학교는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는, 정상적인 교육이 참 어려운 그런 소규모입니다. 그 원인은 두말 할 없이 출생아 급감이죠. 요 출생아 표인데요. 보세요. 1970년도에 100만 6,645명, 2020년도에 27만 2,337, 4분의 1 토막이죠. 50년 사이에.
그 급감 시기가 또 있어요. 83년도에서 보세요. 82년도에 84만 8천 얼마에다가 83년도에 갑자기 76만으로 떨어져요. 8만 가까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또 84년도에는 67만 9만 5천 떨어집니다. 요때 엄청나게 떨어지죠. 그 다음에 2차 급감은요. 2000년도에서 2001년, 2년에 또 엄청 급감합니다. 64만에서 56만 떨어지니까 한 해에 8만이 줄어버리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49만 7천이니까 또 6만 3천이 줄어들었죠. 그래가지고 2년 사이에 14만 3천 22%가 줄어들었어요. 그래 되니까 이게 바로 대학에 타격을 줍니다. 대학의 대규모 미달 사태가 나왔죠. 작년과 금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2001년도에 56만일 때 대학 정원을 50만을 잡아놨어요. 50만이었어요. 근데요, 입학자는 36만 8천. 그러니까 충원한 게 73.6%밖에 안 됩니다. 20 몇 프로는, 26, 7%는 못 채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002년에 보면은 정원이 48만 명인데 입학자는 32만 2천 명. 70% 또 못 채웠어요. 충원율이 67%. 이 보면요. 그 출생아가 줄어드는 게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딱 나오죠. 답이. 3차 급감. 2015년 그러니까 2015년도까지는 그래도 43만 8천 이렇게 유지한데 2016년도부터 팍팍 줄여가지고 2021년까지 6년 동안에 17만 8천이 줄어듭니다. 무려 6년 동안에 40.6%가 줄어들어요. 놀랍죠? 그래서 출생률 급감이 학령 인구 급감으로 이어지고 학생 급감으로 이어지고 그래 되면 학교 규모가 되도록이면 학교는 안 없애려고 그러겠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학교 규모가 계속해서 다운사이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아지는 것. 그래가지고 그 도저히 안 되는 학교는 폐교를 시킬 수밖에 없겠죠. 근데도 지켜가지고 2016년도에는요. 교육부에서 이거는 폐교 대상이라고 그 폐교의 이제 권고 기준이 있어요. 그 권고 기준에 2016년도에 교육부에서 내놓은 건데 미달하는 학교가 전체 초중고의 23.3% 2747개 학교예요. 자, 이런 학교들요. 참 문제가 심각해요. 없애기도 어렵죠. 왜? 그 주로 그 시군 지역 사람들인데 여기에는 그럼 교육 소외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부담은 엄청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온전한 교육이 됐냐? 그것도 어려워요.
후실 교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규모가 작으면 온전한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그 적정한 규모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규모를 줄여도 안 되면 폐교를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초중고에서 어떻게 폐교가 되었고 될지 좀 봅시다. 2021년 현재 학교 수를 보면은 초등학교가 6,157개, 중학이 3,245개, 고등이 2,375개, 초중고 합해가지고 11,777개, 대학은 일반대 190개, 전문대 130개, 그 다음에 기타 등등 합해가지고 총 426개. 이렇게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2022년 3월 1일 현재, 그러니까 사실상 2021년도까지죠. 그죠? 초중고, 초등학교, 중학교 중에서, 초중고 중에서 약 30%가 이미 폐교를 했다. 전국에 폐교한 학교가 2022년 3월 1일 현재 3,896개예요. 그 중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죠. 서울은 3개, 경기도에는 178개, 강원도에는 460개, 이런 식으로 쭉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초중등학교 중에 폐교율이 29.3%예요. 아니, 2022년에 사실은 이미 많은 학교들이 폐교됐다는 겁니다. 29.3%. 보세요. 강원도는 초등학교, 중학교 중에 거의 반인 47.9%가 이미 폐교가 됐습니다. 전남은요, 55.2%, 반이 넘어요. 폐교됐어요. 경북은요, 50%가 폐교됐어요. 보세요. 전남 839개 학교, 경북 735개 학교, 어마어마하죠. 사실 이거 우리 이렇게 많이 폐교된 줄 잘 몰랐죠. 나도 이번에 이 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미 폐교가 많이 됐다. 이게 대단히 현재 심각한 사태인데요. 사태의 심각성이 현재 어디 있냐 하면요. 2016년 저렇게 3,896개 이미 저기 됐지만은 2016년도에 교육부에서 통폐합 권고 기준을 물론 통폐합을 하는 거는 교육청이죠. 이 적용하면요. 뭐 이게 복잡해요. 뭐 어떤 지역 초등학교는 몇 명, 중학교는 몇 명, 뭐 이게 각각 다르니까 그 다 안락하면 복잡하니까 여튼 그런 기준이 있다. 근데 이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폐교 대상 학교가요. 23.3%예요.
초, 중, 고 중에서. 그러니까 전국에 초중고가 11,809개 있는데 그 중에서 교육부 기준에 미달되는 폐교 대상의 학교가 2,741개, 23.3%가 된다. 이건 폐교를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 어떤 폐교할 때 부담이 크죠. 그런데 사실은 방치할 수도 없는 그런 학교라. 그 다음에요. 강원도는 그게 45.5%, 전북은 46%, 전남은 46.3%, 경북은 46.6%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2016년도 폐교 대상 학교. 그러니까 이건 2015년도에 통계치 그 학교겠죠, 그죠? 그렇죠. 대상 학교는 15년 후인 2030년이 되면은 거의 폐교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아니, 지금 이 속도로 그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2016년에 이미 그 폐교 기준 미달로 나온 학교가 15년을 더 버티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 볼 것 같으면요. 2030년도에는 초중고의 폐교 비율이 사실은 이미 폐교된 것까지 합하면은 뭐 엄청나죠. 자, 이제 강원도의 경우를 봅시다. 강원도의 경우를 보면은 초등학교는 2016년도 그 기준 미달 학교 이게 2015년도 4월 1일 기준입니다. 거기 보면요. 미달 학교가 초등학교는 본교는 미달 학교가 50.4%, 본교는 100%다 미달. 그래서 초등학교를 다 합해 보면은 55.8%가 미달이다. 폐교가 안 될 수 없는. 중학은요 40.1%, 고등학교는 17.9%. 그러니까 중학교가 40.1%라면은 고등학교도 3년 후에는 40.1%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3년 후에 갈 테니까. 자, 그러면은 영호남이나 강원도나 충청도나 이런 도지역만 그러냐? 대도시도요. 광역시 대도시도 시간 문제일 뿐이다. 부산과 대구와 인천은요. 대단히 심각해요. 대구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2021년도에 작년이죠. 그죠? 작년 통계까지밖에 없어요. 작년에 보면은 초등학교 입학자가 19,643만 명입니다. 그런데 2028년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은 2021년생인데 이에 2021년생이 1660명 태어났거든요. 그 중에 뭐
한 뭐 200명 못 간다 치고 1,500명 갈 경우에 보세요. 불과 7년 사이에 53.5%로 줄어들었습니다. 대구 중학생 2021년도 중학교 입학자가 26,101명인데요. 2021년생이 2031년에는 중학교 입학할 텐데, 중학교 입학자가 보면요, 통상 출생자의 한 95% 돼요. 그래 보니까 1,127명. 그러니까 2021년부터 10년 지난 2031년에는요, 중학교 입학자가 49%, 49.2%, 딱 반으로 줄어요. 그 다음에 2021년에 고등학교 입학자가 19,836명이었는데 2021년생이 2034년에 고등학교 입학한대요. 고등학교 입학자는 출생자의 대체로 한 90% 미만이에요. 90%라 잡고 9,594명. 그러니까 2021년으로부터 13년 후에 보니까 고등학교 입학자가 48.4%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7 내지 13년 후에는 초중고 학생 수가 반이 된다. 이 대도시도 예외가 아니다는 겁니다. 농촌지역, 도지역, 이 지역만 심각한 게 아니고 서울 외 대도시도 이렇게 심각하다. 대구만 그러냐?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가요, 2020년도에 초등학교 현황을 보면요, 153개 중에 23개가 통폐합 대상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10개 학교 총학생을 보니까, 아니, 32명, 뭐, 제일 많은 게 86명, 이래요. 그러면 한 학년이 몇 명입니까? 86명 잡아도 뭐 15명 되나? 15명도 안 되네. 그 광주 중앙초등학교는 한 5, 6명 정도 되네, 한 학년이요. 자, 그 2020년도에 광주에 2020년도 광주에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들은 13년생입니다. 그때 출생아가 12,729명입니다. 학교 수는 153개. 그래서 학교당 83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학교당 83명이 입학할 때 폐교 대상 학교가 23개인데 이게 전체 학교 중에 15%입니다. 근데 2028년도에는 2021년 학생들이 2021년생이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는데 이때는 출생아 수가 7,964명이에요. 학교 수는 155개고. 그래서 학교당 51명입니다. 보세요. 83명에서 51명을 확 줄었죠. 그러면 폐교 대상 학교도 확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최소 20% 이상이 될 겁니다. 30개 학교 이상이 폐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요,
광역시도 대단히 심각하죠. 자, 그래서 초, 중, 고, 폐교 도미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출생아 수를 비교해 보니까 2000년 전후부터 폐교가 시작되는데요. 그 이전에도 있긴 있지만은 극히 소수예요. 2000년 전부터 이제 폐교가 아주 다수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를 100으로 잡았을 때 2021년은 67이에요. 근데요, 100에서 67로 줄어드니까 초중등학교 폐교율이 29.5%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100에서 2030년에는 50%, 2040년에는 29% 정도로 학령 인구가 줄어들 텐데,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 폐교될 학교는 얼마나 될까? 그건 지금은 뭐 여하튼 엄청나겠죠. 그래서 지금은 있잖아요. 이걸 다 추리해 본다는 게 그냥 불가능해요. 그래서 2021년생 이 26만 494명이 태어나는데, 이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 어떻게 되는지 추적해 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냐. 21년생이 2028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26만이 입학한대요. 학교 수가 6,157개. 이걸 나누니까요, 한 학교에 42명씩 배당이 됩니다. 자, 34년에는 중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그때는 보니까 한 학교에 76명씩 배당이 돼요. 37년에는 고등학교 입학하는데 한 학교에 99명씩 배당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래가지고는요, 반 이상의 학교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한 학년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아니, 이거는 대도시를 다 포함한 것이니까, 이, 서울이야 뭐, 한 80명 이래 되겠지만은, 강원도, 영호남은 20명 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지역별로 또 좀 더 나눠가지고 보니까 사태의 심각성이 나와요. 2021년생이 2028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2021년도에 태어난 아이들 숫자입니다. 요게. 그 다음에 학교 수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전국은 평균 42명, 학교당 이제 평균 입학자 수가, 서울은 75명, 부산 47명, 대구 46명, 광주 51명, 강원 21명, 전남 20명, 경북 25명, 경남 31명. 아니, 강원, 전남,
경남은요, 똑같이 있더라도 학생 수가 또 학교마다 똑같다 하더라도 한 반밖에 운영을 못하죠. 학교 운영이 되겠어요. 더구나 30명, 40명 되는 학교도 있겠지만은 10명 미만 되는 학교가 한 반 정도는 될 겁니다. 한 학년이 10명 미만 되는 학교 운영이 되겠어요. 그렇게 볼 때 2030년까지 폐교가 불가피한 학교가 초등학교에서 최소 1000개 정도 나올 거다. 뭐 폐교 러시가 일어나는 것. 자, 이렇게 보면은 출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2021년생 학생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2034년 이때부터 초등학교의 반, 중학교를 졸업하는 2037년 이때부터 중학교의 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2040년 이때부터 고등학교의 반 이상이 존립 불가하다. 2021년 이후의 출산율은 지금 뭐 어떻게 딱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2021년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은 특별한 어떤 진짜 출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은 암담한 거죠, 미래는. 그러면은 2040년까지 초중고교 현재 2021년 현재 11,777개가 있어요. 의 최소 반 이상, 한 600개 이상, 한 6,000개 이상 폐교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대학 폐교인데, 이제 대학 폐교인데요. 연도별 대학 등록자를 볼 것 같으면은 이 대학 등록자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거든요. 2010년도에는 47만 7,384명. 근데 2021년도에는 32만 2,246명. 그래서 2010년도를 100으로 잡았을 때 2021년도에는 68입니다. 11년 사이에 3분의 1이 줄어들었다. 대학 입학자는요, 출생자의 한 65% 내지 6% 정도 돼요, 보통. 여튼 70%입니다. 출생자 중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생자 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은 88 내지 89% 돼요. 여기 쭉 나오죠. 89, 89, 89, 88. 그 다음에 고졸자 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 60.8 내지 75.4%. 출생자 중에 대학 등록자는 이렇습니다. 64.8 내지 64.8 내지 67.3%.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이 출생자 수를 감안하지 않고 그 엉터리 통계에 기초해 가지고 대학 정원을 너무 엉터리로 정해놓고 있어요. 보세요. 2004년도에 64만 2천 얼마인데
2020년도에 50만 2천 얼마잖아요. 그죠? 약 10만 정도 줄긴 줄었는데 이거는 비현실적이에요. 자, 이 입학 정원이 뭐가 문제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입학 정원이 너무나 극심한 불균형인데요. 이게 1950년대, 60년대 인구의 기초에서 대학들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권의 입학 정원의 15%가 배정되어 있어요. 비수도권이 85%입니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넘어섰죠, 이미. 이건 너무나 불균형이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태어나도 비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학생들. 그 다음에요. 입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더 많아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 다 진학하냐? 70% 정도밖에 진학을 안 해요. 그러면 최소 30%는 펑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교육부로서는 이걸 어떻게 하기도 쉽지를 않아요. 대학들이 워낙 반발하니까. 참 현실적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학생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이미 출생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지. 예를 들면요. 심각한 게 2030년도에 정원을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냐 하면 43만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2030년도에 대학 입학할 학령 인구는 학령은 2021년생이거든요. 이 2021년생의 생이 26만이에요. 그러면 이미 17만이 모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26만이 출생자가 다 대학 갔냐? 아까 얘기했죠. 60한 5%, 6% 정도 간다고. 그러면 한 17판만 돼요. 그러면 무조건 25만이 모자라게 돼 있어요. 아까도 봤다시피 2020년에도 이미 정원 미달이 심각하죠. 73.6%, 2021년엔 67.1%. (2040년도를) 예상해 보면요. 2021년생이 대학을 진학을 하는데 2040년도에 예상되는 대학 진학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출생은 26만을 했지만은 진학자는 17만 내지 18만 정도. 무리하게 막 엄청나게 간다 해봐야 20만입니다. 그러면요, 이때 진학을 어떻게 할 건가? 지금까지의 진학 추세로 봤을 때 대충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뭐 그냥 뭡니까?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어림잡은 겁니다. 우선 수도권 유명 대학에 한 10개 정도의
유명 대학이 있죠. 거기에 한 학교 평균 잡아가 3,500 잡을 경우에 35,000명. 그 다음에 거점 국립대학 한 10개 정도 돼요. 여기도 뭐 최소 3만 명. 그 다음에 카이스트 등 각종 과학대학, 유명 과학대학들이 있어요. 거기는 뭐 입학 정원이 많지 않아요. 2,000명. 그 다음에 수도권 비유명 대학 한 10개 정도 25,000명. 비수도권 일반 대학 한 3만 명, 10개 정도 한 3만 명 정도. 뭐 정원이 뭐 웬만한 데는 4,000명, 5,000명 되는데 많거든요. 그렇지만 적게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취직이 잘 되는 유명 전문대 한 30개 잡아가지고 5만 명. 기타 뭐 어떤 특수한 분야의 학교들 그 20개 잡아가 한 10,000명. 그래가지고 예상을 해보니까 96개 대학에 18만 2천 명 정도 진학할 것 같다. 이런 계산이 잡힙니다. 자, 이래 되면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일반 대학이 190개입니다. 그 중에 한 40개 정도밖에 못 살아난다. 참담하죠? 아, 학생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아니, 저명대학 가고 싶지, 유명대학 가고 싶지, 그 다음에 전통 있는 대학 가고 싶지, 또 수도권 대학 가고 싶지, 이런 추세를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전문대는요, 134개가 있는데, 한 30개밖에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 다 합해가지고, 100개 정도 살아남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대학이 총 426개인가 그런데 4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 이걸 대구권에 적용을 해볼 경우에 내가 대구 살고 있으니까 대구는 비교적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상 진학 인원을 볼 것 같아요. 2040년도에 대구권 2021년도 출생자가 1660명이에요. 이 중에 70% 많이 잡아가지고 가 대학을 진학한다 주면 7462명이에요. 이 중에 서울 등 타 지역으로 대구 이외의 타 지역으로 진학을 하는 경우, 예를 들면 금호공대 가는 것도 그런 경우입니다. 한 1,000명 된다. 적게 잡아서 1,000명 된다 칩시다. 그 다음에 타 지역에서 대구로 오는 경우 많이 잡아야 3,000명 정도겠죠. 그래가지고 합해보니까 9,400명 정도 돼요. 이 학생이 현재 대구권 대학에 원서를 낼 거단 말이에요. 어느 학교에 낼까? 원서에 내겠지만 어느 학교를 많이 갈까? 경북대학교가요. 여기는 뭐 거점 국립대학이죠. 그리고 제일 유명하고 경쟁력도 제일 있고. 이 경북대학교가요.
지금은 정원이 5천 명이 넘어요. 5천 명이 넘는데 그걸 확 줄여가지고 4천 명이라고 잡고 또 경북대학교는 정원 채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도 정원은 내가 찾아보지를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큰 대학이에요. 영남대학교. 4천 명 넘을 거예요. 영남대학교도 정원을 다 채우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경북대학교는 정원을 거의 다 채운다. 영남대학교는 조금 덜 채운 3, 4천 명 정도 간다. 그 다음에 기타 특별학교라든지 뭐 이런 학교에 전문학교라든지 이런 학교에 1, 2천 명. 그러면은 8천 명에서 10,000명 사이가 돼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됐냐? 계명대, 대구에 이제 그 메이저급 정원이 많은 학교가 제법 많은데 계명대, 대구 가톨릭대, 대구대, 영진전문대 이런 상당히 규모가 큰 학교들입니다. 이런 학교들은 막 특수한 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미달할 거다. 아니 거의 다 뭐 거의 응시자가 거의 없을 거다. 특수한 과를 제외하고 미대라든 의대라든 이런 쪽. 그 다음에 그 외의 대학은 애초에 전속이 불가능하다. 2040년이 되면. 그래서 냉정하게 예상을 하면은 2040년에 경북대, 영남대만 살아남을 것이다. 근데 경북대는 온전하게 살아남겠지만은 영남대는 그나마도 정원을 다 채우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왜? 학생 수가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볼 것 같으면요. 대구 예를 들어 보니까 딱 보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래서 2050년 전에 한국 대학의 3분의 2는 도태될 거다. 최소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040년도까지 초중고의 반 이상 폐교 불가피하고 2050년도까지 대학의 3분의 2가 도태될 거다. 이거는 학생 수로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교육이 붕괴되게 됩니다. 어떻게 붕괴됐냐? 우선 폐교 회오리바람, 폐교 쓰나미에 휩싸여 가지고 학교가 카오스 상황이 됩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2030년경부터 뭐 마구마구 대규모 폐교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인구 구조가 그래요. 학령 인구 구조가 그래요. 그러면 거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 전립 전쟁. 학교가 유지됐냐 폐교됐냐 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전 구성원이 총력 투쟁을 했는데 그래 봐야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인구 구조가 학령 구조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 교수는 이제는 생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최소 그죠. 50만 명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 가족까지 치면 한 100만 원 되겠죠. 최소.
2021년 현재 교사, 교수 수, 유치원 교사를 포함해서 교사 총수는 50만이 조금 넘어요. 초등학교 교사가 19만 좀 넘고, 중학교가 11만 조금 넘고, 고등학교가 13만 조금 넘고, 그래가지고 초중고 합이 43만 5천 명 정도. 대학 교수는 6만 7천 명 정도. 이런 정도 교원으로 있거든요. 이 사람들 전부 박줄이 달린 문제예요. 아니에요. 교사와 교수를 하다가요, 나와가지고 딴 거 할 일 별로 없어요. 그냥 한 90%는 실직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심각하죠. 이를테면요, 보세요. 전립전쟁, 학교 전립전쟁, 그 다음에 교사 교수의 생존전쟁, 이 두 가지 전쟁이 마구마구 터져 나온다. 그럼 교육할 맛이 나겠어요? 차분히 앉아서 공부할 분위기가 되겠어요? 뭐 전신만식 뭡니까, 왁샤왁샤 그럴 텐데. 그러다면 교육은 뒷전이 되고 학교가 존립을 위한 부대가 됩니다. 부대. 진지가 되고. 그래서 말로는 싸우면서 공부하자 하지만은 뭐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이러다면 학교는 카오스 상황에 빠진다. 대혼란에 빠진다. 자, 그래서 이런 투쟁을 하지만은 폐교를 막을 수는 없죠. 그럼 폐교가 된 곳은 폐허가 됩니다. 근데 학교만 폐허가 되는 게 아니고 폐교의 학교 소재지도 급쇠락하겠죠. 결국 학교가 없어지면 지역이 존립하겠어요. 초중고등학교가 거의 다 없어져 버린데, 많이 없어져 버린데, 결국 지역 소멸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권력관계가, 교육에서의 권력관계가 전도된다. 뒤집어진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교육이 유지된 거는 교육부, 학교, 교사라는 이 제도의 축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의해서 유지가 됐죠. 그런데요, 이제는요, 학생이 힘을 가져요. 왜? 학교는 넘쳐나도록 많고 학생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정도 되면요, 학생이 금사라기 아니겠어요? 금값 아니겠어요? 김치가 금치 되듯이 학생이 금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생 가치가 급상승하게 되겠죠. 군지역, 그 중에서도 면지역은 제일 그렇겠죠. 뭐 면지역은 학교 거의 다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읍지역도 뭐 심각하겠죠. 그 다음에 시지역, 그러니까 도 전체가 학생 희귀생에 시달릴 테고, 광역시도 아까 보니까 불과 뭐 10년 만에 학생이 반으로 줄어들죠. 끔찍한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광역시라고 예외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학교의
어떤 파워가 뭐였냐? 서울대학교 진학률이었죠. 그 다음에 여튼 인류대 진학률, 좁히면 서울대 진학률이 학교의 명성을 유지해주고 그것이 학교의 파워였죠. 그런데 그런 학교는 이제는 극소수로 밖에 안 되고 거의 대부분 학교가 학생 수가 학교의 존폐를 결정하기 때문에 학생이 가장 그 학교의 큰 파워가 됩니다.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자, 서울대학교 진학률이 파워가 아니고 학생 수가 파워다. 그러니까 학생이 파워다. 이걸로 시대가 확 바뀌어 간다. 자, 그러면은 그런 반면에 학생의 가치는 급상승한 반면에 교사의 권위는 급 하락 정도가 급 추락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민주화를 하면서 교사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 권위는 거의 다 깨졌죠. 그렇죠? 군사부 일체라는 그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바른다는 이런 건 옛날 캐캐 묵은 소리가 돼버렸죠. 근데요, 아직도 교사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교사들이 스스로 자칭 뭘 합니까? 자칭 선생님이 오늘 어쩌고 이래 얘기를 하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권위주의 교사들이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여러분들이랑 안 하고 또 너희들 익한 사람 억수로 많아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 권위주의적 언어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요, 앞으로 못 본대요. 못 견뎌요. 어느 세월인데. 자기를 주체로 여기고 학생들을 대상화하는 이런 언어는요, 앞으로 학생들한테 엄청난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교사의 권위라는 게 이 전통 권위는 무너졌지만 교사의 권위의 핵심이 제도권이죠. 이게 흔히 말하는 교과인데 교과서를 정하고 정해놨죠. 그죠? 그럼 국가가 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 교과서를 강의하는 게 누굽니까? 교사. 시험을 주관하는 게 교사. 학교와 교사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교권이라는 건 이 제도 권위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제도 권위도 이 교권도 이미 바닥에 이르렀어요. 지금 중고등학교 중에요, 이런 제도 권위를 누릴 수 있는 학교가요, 중학교 100개, 고등학교 1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이 권위를 누리려면요, 입시 권위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학교의 나의 성적이나 나의 그죠? 그 대학 진학에 엄청나게 유리한 뭐가 있어야 이게 권위가 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요, 앞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 대학은 줄만 서면 가거든요. 웬만한 대학은 줄만 서면 가요. 가고 싶으면 가요. 그것도 언제 비유명 대학은 거의 사라지고 없을 테니까 그나마도 전국적으로 이름이 있는 대학에 줄만 서면 원서만 내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사에 의존하겠어요? 교사 권위에 전혀 의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가려고 하는 아이들, 특목고 가려고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나 제도 권위가 힘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 한 100개씩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교사의 권위 중에 입시 권위가 있는데요. 특목고 가는 애들, 서울대 등 인류대 가는 애들, 그 다음에 의대 가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여전히 그 교사의 권위가, 입시를 매개로 한 권위가 힘을 발휘하죠. 그런데요, 이것도 이미 몇 개의 고등학교를 빼놔놓고는 사라졌어요. 왜? 입시에 있어서 학교가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진짜 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권위는 어디서 나와야 되냐 하면 실력인데 그게 강의를 통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준, 학생들에게 아주 어려운 주제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학생들의 그 문제의식과 질문을 소화하고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학생들과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이 실제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런 능력은요, 한국의 현실에서는, 한국의 학교에서는 발휘할래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교과서, 수업, 시험 시스템에 딱 묶여 있으니까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거에서 벗어난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불행한 겁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요, 제도 권위와 입시 권위는 이미 학교에서 학원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렇죠? 학교 맥을 못 씁니다. 맥 쓸 수 있는 학교는 이 전국에 100개 캐치면 100개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러면 90% 학교는 사실은 들레를 서고 있는 거예요. 10%를 뽑는데 들레를 서, 10% 우수한 학생, 말하자면 시험 성적이 우수한 학생, 현존 교육체제에서 그 성적을 잘 받는 학생을 뽑는데 들레를 서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하고는 아무 무관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는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 10%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교육 사회가 심각한 겁니다. 들러리 교육하는 겁니다. 돈 내가면서 들러리 쓰는 겁니다. 요즘은 사교육부 따지면요, 엄청 들죠. 그 다음에 학생의 한 80%는 들러리 학생이에요. 이들 학생들은요, 이런 교과서, 수업, 시험에 그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애착도 없고. 자기 인생하고 무관한 일을 하는데 그게 관심이 있겠어요? 아프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잠자고, 이건요, 군이나 시, 그 다음에 이 대도시에도요, 내가 이 교사들하고 한 10년 전까지는 교사들하고 교류가 참 많았거든. 같은 어떤 그 공부 모임도 하고 했거든요. 그때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시험 과목 아니면은 그죠? 아예 학생들이 다 누워 잔대요. 교사들이 처참하잖아요. 누워 자고 있는데 그거다 대고 벽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해요. 학생들은 얼마나 처참하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들을
농락하고 때로는 행패까지 부려도 그냥 당해요. 요즘은 완전히 제도 권위와 입시 권위는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죠. 줄만 서면 대학 가는데 뭐 교사 권위가 어디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교육에 혁명적 개혁이 없으면 교사도 다 너무나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교사, 교수 할 것 없이. 자,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 명문고라고 하는 데는 입시 명문고예요. 이거는 딴 명문고 하나도 아니에요. 학생들이 아픔을 보살피거나 지식 생산력을 늘리거나 실사구시를 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나는 입시 명문고가 아니고 교육 포기고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교육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입시에 어떻게 하면은 그 합격을 할 것인가만 연구하고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런 학교가 서울에 한 50개, 비서울에 한 50개 학교가 있는데 전체 고등학교에 그죠? 0.4 100개 학교는요. 전체 고등학교가 2,375개인데 그중에 0.4% 있고. 근데 학교가 존폐 위기에 몰리면 몰릴수록 학생이 곧 학교의 파워, 학교 존폐, 학생 수가 학교의 존폐를 좌우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요. 학교는 학생을 어떻게든지 모시려고 합니다. 떠받들어야 해요. 근데 교사는요. 완전히 찬밥신 시대입니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교사는 자르기가 어렵고 하죠. 교사를 동원하고 자르고 교사가 이제 학교의 대상화가 돼요. 이렇게 되면서 학교에서도 학생의 권위가 오히려 학생의 파워가 교사의 권위를 압도하게 됩니다. 교사가 권위가 없으면요. 그냥 주먹으로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나는 권위주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거부하고 반대하지만은 실력의 권위, 제도의 권위 이것이 없으면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권력관계가 뒤집힐 수밖에 없다. 학생이 갑이 된다. 학생 희귀 시대, 폐교 도미노 시대가 되면은 학생 수가 곧 학교 파워가 된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그 교육 포기고 그런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 학교, 90% 학교는 권력 관계가 바뀌어요. 말하자면 이 학교들은요.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 권력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학교 권력 시대가 아니라 학생 권력 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학교는 갈수록 자유화돼요. 그리고 또 학점제가 곧 시행이 된다 그죠. 그러면은 교사, 대학은 지금 또 이미 하고 있지만 교사, 교수의 수업권, 평가권, 교권이라고 하는 평가권보다 학생의 선택권이 더 큰 파워를 유지합니다. 학생이 보이콧 해보면 그만이에요.
그 교사권도요. 학생권한테 뭐라고 할까? 순응하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애들이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진짜 막 정말 무서운 때 아닙니까? 무서운 10대 때 아닙니까? 풀어놓으면은 감당이 되겠어요. 근데 이 학생이란 지금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대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 교육도 없었고 학습도 없었고 민주주의를 실습하지도 않았고 민주주의를 학교 내에 통용되지도 않았고 민주주의를 전혀 체험해보지도 못한 공부해보지도 못한 이 학생들이 주입식 교육이 체질화되어 있죠. 주입식 교육이라는 뭡니까? 갑이 을에게 주입하는 거죠. 갑이 누굽니까? 교사가. 교사 뒤엔 누가 있어요? 학교가 있고 교육부가 있고 권력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을에게 주입하는 게 주입교육이죠. 이게 체질화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그러면 학생들이 권력을 가졌다는 건 뭡니까? 해방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해방감은요, 사람들을 엄청나게 광분시키는 면이 있어요. 학생들의 권력을 가졌을 때, 바뀐 권력 관계, 이제는 갑이 누가 돼요? 학생이 갑이 돼요. 교사가 거기 맞춰줘야 돼요. 을이 돼요. 학생이 교사에게 엄청난 갑질을 해야 될 거다.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교사가요, 강의를 하고 있는데, 동영상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바로 밑에 누워가지고, 그 교탁이 뭡니까? 교단 바로 옆에, 그 교사 바로 옆에 누워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래도 말리지도 못하고. 이거는 폭력이에요. 학생들의 폭력이에요. 학생들이 교사를 삥 둘러서 가지고 얼굴을 윽박 지르고 있어요. 그래도 교사가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 교권이 무너진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학생들이 갑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렇게 학생이 갑이 되면요. 처벌도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초등학교 학생도 그죠? 그 뭐예요? 초등학교 4학년인가?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말이지 온갖 행패를 부려도 아무 조치도 못하고 있잖아. 이건 아니에요. 민주당이 강성 지지자, 문빠, 개딸, 엔노라나는 현상을 재현할 것이다. 그게 학생 천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 학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장판이 됩니다. 권력을 가지고 집단화된 10대. 무서운 10대죠. 10대가 대중을 무리를 지어가지고 힘을 발휘하기 싫으면요. 이건요. 모태덩이가 없어도 이들은 쉽게 홍위병이 될 수 있어요. 한국식 홍위병이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장을 무릎 꿇리고 교사를 무릎 꿇리고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 누구도 그걸 제어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한국이 그리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고 봐요.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식 홍위병이 나타나고 한국식 문화혁명이
일어난다. 비참한 상황이 된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대학도 그 비슷하다. 이건요, 68혁명 이후에 유럽의 대학들도 이거 홍역을 치렀어요. 근데 그죠? 유럽의 청년들은요, 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그 민주주의가 제법 내면화되어 있는 청년들인데도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은 민주주의 전혀 근처도 안 갔어요. 껍데기만 민주주의지. 이래 되면은 대학도 비슷한 길을 갈 것이다. 그래서 한 사회 전체가 중민주주의 빠질 것이다. 대중민주주의, 민중이 그 어리석은 민중이 그 패거리를 이뤄가지고 사회를 휘젓는 껍데기는 민주주의죠. 민중의 뜻이니까. 이래 되면 혼란과 퇴행을 거듭할 것이다. 이 길로 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고, 또 이런 문제를 깊이 고민해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